내가 이런 거 좀 덜 했으면 좀 덜 들지 않았을까? 주름이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많았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눈가 잔주름이라든지 눈에 의한 색소 침착도 야기하고 다크서클도 심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팔자주름 고민이에요, 막 여기 심부분 내려온 거 너무 싫어요, 막 얼굴 라인 정리되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그런 부분들을 야기하니까 혹시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연말 분위기 나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렘으로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좀 되짚어 봤었을 때 내가 좀 피부를 망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거 좀 덜 했으면 좀 덜 들지 않았을까? 주름이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망치는 나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눈을 비비는 게 정말 많았었어요. 이런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안약 같은 걸 처방을 해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사용을 하게 하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눈가 잔주름이라든지 눈에 의한 색소 침착도 야기하고 다크서클도 심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혹시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좀 나이가 들어가면 저는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항상 약간 눈이 좀 뻑뻑하고 침침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안구 건조증이 이제 보통 이제 한 30대 후반부터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적절하게 약을 사용해서 눈을 비비는 행위를 좀 줄여주는 게 눈가 잔주름이라든지 다크서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를 만지는 행위예요. 아침 저녁에 거울을 보거나 우연히 만졌는데 매끈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만지거든요. 코를 자주 만지는 행위가 코 모공을 넓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는 씹을 때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그래서 약간 왼쪽 턱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어떠냐면 약간 턱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내가 저작 활동을 할 때 양쪽을 대칭적으로 씹는 게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내가 잘 씹지 않는 쪽으로 저작 활동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무의식 중으로 내가 계속 편한 쪽으로 씹거든요. 그쪽에 약간 근육이 발달돼 있고 좀 얼굴에 약간 좀 더 비대칭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좀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각턱 보톡스를 이용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밸런스는 어렵지만 좀 강한 쪽의 근육을 좀 잡아줘서 반대쪽 근육을 좀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턱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쪽은 얼굴이 좀 더 잘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처짐의 고민도 더 야기되기 때문에 내가 양쪽을 밸런스 맞게 쓰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덜 쓰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약간 계속 왼쪽으로 씹으니까 신경 써서 오른쪽으로 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실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턱 깨는 행동. 턱을 깨는 행동 또한 어떠냐면은 약간 턱이 들어가게끔 만들고 모양이 변하게 만들거든요. 턱의 구조라든지 이런 모양이 변하면 한쪽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팔자주름 고민이에요, 막 여기 심부분 내려온 거 너무 싫어요, 막 얼굴 라인 정리되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그런 부분들을 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턱을 자주 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다양하게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봅니다. 이러면 정말 목주름이 짜글짜글해져요. 내가 핸드폰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지 좀 약간 팔 운동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좀 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 뵈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얼굴 너무 붉어졌다. 사실 이런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가면 좀 약간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능성 제품이긴 한데,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각질층을 탈각을 많이 유도해요. 각질층 탈각을 유도해서 좀 득이 되는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좀 톤을 밝아지게끔 할 수도 있고, 얼굴이 좀 반짝반짝 광이 나게끔도 할 수 있고, 또 재생세포를 자극시키니까 좀 더 피부의 턴오버가 좀 잘 되니까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백 제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각질층을 계속 탈각을 시키고, 그리고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또 레티노이드 계열도 이 각질층을 다 탈각을 시키고, 또 여드름 제품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가을, 겨울에는 좀 약간 내가 사용을 했었을 때 따갑다 그렇게 느끼면 사용을 중지하고, 한 일주일 후부터 사용을 하시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나이에마다 나의 피부 컨디션에 맞게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하냐면 토너 패드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토너 패드를 닦는 것 또한 각질층을 좀 약간 닦아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자극이 주어지니까 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그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 거니까, 토너 패드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내가 가볍게 필링하기에 좋긴 하긴 한데, 그걸 자유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미백 제품과 겹치지 않게, 미백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하긴 하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약간 뭐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고 뭐 이게 폼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폼을 한 가지 그냥 딱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세안도 하고 클렌징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왠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클렌징 티슈로 또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중 세안, 이중 자극이 또 되긴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가 클렌징 세안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앰플이라든지 로션으로 닦아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 또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젊어지게, 좀 더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들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즐거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